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토큰 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키로 했습니다. 최근에 조각투자 열풍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법적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고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겠다는 거겠죠. 자, 증권 토큰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토큰 증권 토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토큰 증권 시큐어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ST라고 불립니다. 예. 블록체인 등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발행한 증권을 뜻하는데요. 증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명확히 좀 구분이 됩니다. 유형이나 무형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뒤에 이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증권화된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다양하게 불려왔는데 이번에 금융위가 정식 명칭을 토큰 증권으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사실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저희 조금 더 쉽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조각 투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투자 열풍이 불었었죠. 한우라거나 대형 빌딩,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 또 유명한 화가의 미술 작품 등 다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서 나눠서 쪼개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수익금을 또 나눠서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조각 투자를 우리가 토큰 증권으로 보면 되는데요. 금융위에서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을 내년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토큰 증권을 앞으로는 이제 거래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토큰 증권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 혹은 1000만 원짜리 미술품을 토큰화해서 10만 원, 10,000원, 1,000원 단위로 쪼개서 투자할 수가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제도권 밖에 있었던 이 토큰 증권 시장이 이번 금융위의 방침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보호는 조금 더 강화되고 또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각 투자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념적인 것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발행 주체가 있을 거고 거래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다채롭게 이용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네, 일단은 토큰 증권은 발행과 유통 두 가지가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저희가 이 발행 부분부터 좀 볼까요? 발행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본금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게 된 발행인이라면 토큰을 직접 발행하고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발행인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전자증권을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을 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간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신설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통입니다. 유통은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해서 이용이 되는데 소규모의 다양한 토큰 증권이 복수의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토큰 증권을 대규모로 유통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 자산 증권시장을 시범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간 건데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랑 이게 뭐가 달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고요. 코인처럼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우려는 지금 안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토큰 증권 여러분 이름에서도 명명이 됐듯이 증권입니다. 증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는 구별이 좀 된다라고 보셔야 하는 건데요. 증권 보유자는 발행자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발행자는 이를 이행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 안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루나나 이런 테라 사태를 좀 겹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정보가 조금 불균형되고 또한 특히나 이 불공정 거래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던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려가 좀 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는 엄연히 다르다. 증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그리고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비트코인 등 이런 가상자산을 조금 제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조금 지켜보시면 가상화폐 부분도 함께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증권사들이 제일 반기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먹을거리로 지금 점 찍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맞습니다. 증권시장 지금 토큰 시장 개화기에 발맞춰서 가장 발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증권업계입니다.
지금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사업의 창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증권사가 뛰어들 수 있는 토큰 증권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수료를 냈듯이 증권사들이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토큰 증권의 수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행과 상장, 유통들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 공개, IPO를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텐데 토큰 증권을 상장하고 발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문료라거나 이런 수익 구조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증권사들은 발빠르게 준비에 나섰는데요.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제휴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조직 내부에 관련 TF를 신설하면서 토큰 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른 채비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생소한 내용이죠. 토큰 증권에 대해서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